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대출 계약을 하고 집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근저당 등기까지 하게 돼요. 그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무효로 봐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즐겨 보는데요. 그런 마블 영화나 이런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거미줄을 쏴서 이렇게 한다거나 엄청난 괴력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의사 능력이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건데, 실제 사건이 되는 거는 의사 무능력인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가질 능력 다 가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가질 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무언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의 효과를 인정할 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따른 법률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생존하는 동안,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 하고 울어서 첫 울음을 터뜨려서 숨을 쉬고 사망해서 숨이 멎는, 그렇게 생존하는 동안 사람이기만 하면 성별, 연령, 직업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해요. 이 권리 능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것이 의사 능력이라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한 법률 행위의 법률적 효과와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나 자기의 의사에 기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3살짜리 꼬마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3살짜리 꼬마도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가지죠. 근데 그 3살짜리 꼬마가 매매 계약의 법률적 효과와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인식하고 의사에 따라 행동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게 바로 의사 능력이에요. 우리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의사 능력을 결여한 상태, 즉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봅니다. 효력이 없어요. 여기서 무효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무능력 행위자 그 사람 본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거래 상대방 또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의사 능력, 의사 무능력 법률 행위로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는 대체로 그 법률 행위자가 정신적인 지체 장애나 뇌병변 장애라든가 아니면 정신병 있죠, 조현병 같은 장애나 병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지능 지수나 신체 발달 상태나 정신적 연령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뭔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다거나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로서 절대적인 무효로 봐야 되는가, 그러한 다툼이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의사 무능력 정도에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 감정은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되게 돼요. 기능 지수라든가 사회 연령을 법원에서 신체 감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 무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볼게요. 이 A씨가 어려서부터 지능지수가 좀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했어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그냥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대출 계약을 하고 집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근저당 등기까지 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 A씨가 행한 이 대출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효력과 A씨가 행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효력,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이 유효한가? 아니면 A씨가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효로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이 사건에서도 그 A씨에 대한 신체 감정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의사 무능력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판사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 신체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정 결과가 지능지수 76, 사회 연령 6세,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한다. 이렇게 결과가 신체 감정 결과는 나왔어요. 이 사건에서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A씨는 의사 무능력자고 따라서 A씨가 행한 대출 계약,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그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모두 다 무효다.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를 한번 볼게요. A씨가 이 계약 당시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그 근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자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각 계약은 의사 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다. 그에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로 말소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요거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도 많이 받았지만 요즘에 또 사건이 있어가지고 메모를 해놨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